민호야, 이제와 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서연 씨, 전 당신의 남편 지훈이에요. 1장 아내의 기억 속에 갇힌 이름.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집의 모든 공기가 멈춰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70대 중반의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서연, 나의 아내. 그녀는 이제 중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기억의 탑을 잔인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끓여낸 영양죽의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무릎 관절을 억지로 움직여 아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초점이 없었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죽 먹을 시간이에요. 오늘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호박죽이요. 저는 늘 그랬듯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숟가락에 죽을 조심스레 떠서 아내의 메마른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스스로 씹거나 삼키는 힘조차 약해져 있었기에 한 모금 한 모금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녀가 단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넘기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대었을 때 아내가 아주 희미한 그러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50년의 시간을 뚫고 이 방에는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제야 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제 손에 들려있던 밥그릇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란 호박죽이 방바닥에 사방으로 튀었고 그 뜨거운 액체가 제 발등을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70평생 가장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이름. 50년 전 그녀의 청춘에 새겨져 있던 첫사랑의 이름 민호. 그 짧은 이름 석자가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 놓여있던 50년의 세월, 그 수많은 기쁨과 슬픔, 헌신과 희생의 시간들이 그 순간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들고 서 있다가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민호, 당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아내는 혼잣말처럼 그 이름을 반복하며 텅 빈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치매로 인해 사라졌던 순수하고 뜨거운 감정의 흔적이 잠시나마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절망적인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모든 것을 잊었지만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는 그 남자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남아있던 것입니다. 나 지훈이에요, 서연 씨. 당신 남편.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의 절규는 내면에서만 맴돌았고 밖으로는 겨우 이 짧은 세 문장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떨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아무데도 안 가요. 당신 곁에 있어요. 나 보이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체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 눈빛에 아주 희미한 인식의 빛이 돌아오는 듯하여 저는 간절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르신, 누구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를 부를 때보다 저를 완전히 낯선 어르신으로 취급할 때 제 가슴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기억은 그녀에게 뜨거운 사랑이었지만 저의 50년은 그녀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질문은 제 70년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헌신을 무색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어르신, 왜 울어요? 아까 그분, 민호 씨, 언제 다시 오시려나? 저는 울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제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녀에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저였습니다. 30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10년 전 제가 대수술을 받았을 때도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듯한 깊은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아내는 마치 낯선 사람이 만지는 것처럼 움츠러들더니 다시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제일 좋았는데 왜 자꾸 이 아저씨가 나를 보지? 빨리 와. 여기 이상해. 이 아저씨. 아내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방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배경처럼 존재하지 않는 이 아저씨. 저는 50년간 그녀의 남편이었고 두 딸의 아버지였으며 이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저는 그저 그녀의 첫사랑이 올 때까지 그녀를 잠시 돌봐주는 이름 모를 간병인 어르신 혹은 이 아저씨에 불과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호박죽을 치우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메아리쳤습니다. 내가 그녀에게는 결국 두 번째였던 걸까?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한 이 사랑이 단지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긴 후회였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후에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이 좋았어요. 당신이 나를 처음 봤을 때 그 눈빛 속에 담겨있던 그 찰나의 아쉬움까지도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의 과거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자만했지요. 하지만 그 자만은 오늘 밤 무참히 깨졌습니다. 치매가 아닌 그녀의 기억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민호라는 이름이 제 사랑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장 빛나는 청춘의 순간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박제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50년의 헌신이 단 한 번의 기억으로 무너진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남편이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저는 깊은 패배감과 외로움 속에서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로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걷잡을 수 없는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2장 50년의 결혼, 남은 건 질투.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어르신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의 고통보다 민호라고 부를 때의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투명인간처럼 뚫고 지나갈 때 저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의 부정을 느꼈습니다. 민호 그 짧은 이름 석자가 제 50년 사랑의 무게를 짓눌렀습니다. 저의 헌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녀의 기저귀를 갈고 매번 자세를 바꿔 욕창을 예방했습니다. 고령의 몸으로도 매일 영양죽을 만들고 재활 운동을 시키는 헌신적인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이고 그녀는 저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헌신적인 일상 속에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의욕이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민호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 헌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그녀에게는 첫사랑의 빈자리를 채우는 두 번째 사랑에 대한 긴 후회였던 걸까? 그 의욕은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젊은 날의 모든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결혼을 서둘렀던 젊은 날의 초조함, 그리고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눈빛 속에서 감지했던 찰나의 아쉬움. 그때의 저는 그 아쉬움이 그저 친정 부모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일 것이라 애써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치매라는 잔인한 거울은 제가 외면했던 모든 진실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찰나의 아쉬움이 바로 이루지 못한 첫사랑에 대한 미련은 아니었을까? 결혼을 서둘렀던 것은 어쩌면 그 남자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불안정한 마음을 저라는 현실로 억지로 묶어두려 했던 그녀의 방어 기제는 아니었을까? 이 모든 의혹은 5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 매일 밤낮으로 엄마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며칠에 한 번씩 들르는 큰딸이 제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저는 그 위로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지만
제 내면은 질투와 배신감으로 완전히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내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당신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미안해요. 저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 드디어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의 헌신을 알아주는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민호 씨도 이렇게 손이 거칠었는데 나 때문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 눈물의 주인공이 민호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모든 감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잠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저의 거친 손이 50년 전 그 남자의 잔상을 불러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지훈이에요. 당신 남편 김지훈. 저는 애써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왜 자꾸 화를 내세요? 민호 씨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내는 저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50년간 그녀를 지켜온 남편을 질투에 눈이 멀어 화를 내는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곁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벽에는 저와 그녀의 결혼사진,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딸과 제가 아내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 50주년 결혼기념일에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던 사진. 이 모든 우리의 역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오직 그 뜨거웠던 첫사랑만이 생생한 드라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민호는 이룰 수 없기에 더 아름다운 꿈이었고 저는 그 꿈을 대신한 현실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제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애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리라 믿었고 제 헌신이 그녀의 마음속 첫사랑의 잔상을 언젠가는 완전히 지워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매는 저의 50년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고 오히려 가장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들이 잠시 병문안을 왔을 때였습니다. 딸들은 아내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를 못 알아보는 게 제일 가슴 아프죠. 평생을 저렇게 헌신했는데. 저는 딸들의 위로에도 깊은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아는 헌신은 눈에 보이는 행위였지만 제 내면의 상처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빠를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를 때야.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말을 했다면 헌신적인 남편이라는 제 평생의 가면이 벗겨지고 속 좁고 치졸한 늙은이로 비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50년간 쌓아온 좋은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그 고독한 질투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외로움은 70평생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느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50년 전의 과거, 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녀를 깨우고 매일 밤 그녀를 재웠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매 순간 철저히 부재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낡은 서랍장을 뒤적였습니다. 혹시라도 민호의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치졸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발견하면 당장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50년간 그녀의 남편이었던 제가 이제 와서 죽은 첫사랑의 흔적을 질투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랍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옷가지들과 약봉지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결혼 후 그 남자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치매는 모든 현실을 지웠지만 민호라는 이름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억의 바이러스처럼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침대 곁에 놓인 작은 액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는 아름다웠지만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아련하고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수십 년간 바라보면서도 눈치채지 못했던 찰나의 표정이 지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안식처 혹은 망설임 끝의 대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록 저는 아내에게 더욱 냉랭해지고 때로는 무뚝뚝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간병은 여전히 철저히 수행했지만 제 마음속 사랑의 온기는 점차 식어갔습니다. 저는 헌신과 질투라는 두 개의 감정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딜레마는 저를 끝없이 파괴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민호를 찾았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보고 싶다. 내일 우리 어디로 갈까? 저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서연 씨. 민호 씨가 내일 꼭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푹 주무세요. 저는 스스로를 민호가 올 때까지 그녀를 잠시 돌봐주는 어르신의 역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만이 저를 질투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해방시켜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50년의 사랑이 고작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사랑의 진실을 이제는 의심을 넘어 확신하게 되는 고독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혹의 무게가 저를 짓눌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그 남자의 흔적, 그녀의 청춘에 대한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3장. 먼지 쌓인 낡은 시간의 증거. 아내의 병세가 깊어지자 저는 더 이상 가정에서 그녀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기 전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채취와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50년 결혼 생활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우리 부부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지만 이제 그 역사는 아내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작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그녀의 성역이자 그녀의 치매가 시작된 후로는 제가 그녀를 보살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옆 수십 년간 제자리를 지켜왔던 낡은 협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침대 곁에 두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그 서랍 깊은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나의 비밀 상자라며 늘 손대지 못하게 했기에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그 나무 상자를 꺼냈을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간 봉인된 그녀의 가장 은밀한 청춘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민호에 대한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자를 든 제 손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작은 천조각, 몇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가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모서리는 수많은 밤을 그녀의 손길 속에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책 속에 제가 평생 두 번째였을지도 모른다는 그 치명적인 의혹의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50년간 덮어두었던 아내의 청춘을 훔쳐보는 것과 같았기에 저는 한참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저의 윤리적인 양심과 민호에 대한 기억의 진실, 그리고 제가 평생 두 번째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풀고 싶다는 걷잡을 수 없는 갈망이 저를 끊임없이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결국 그 갈망에 굴복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자를 닫고 일기장만을 들고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짓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고 불을 켰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눅진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젊은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펜 글씨는 잉크가 번지고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녀의 감정 변화가 고스란히 활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 열렬한 사랑, 그리고 헤어짐, 이어서 저와의 새로운 시작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뜨거웠던 방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봐 가슴 졸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의 첫 부분은 온통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격렬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글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격정적이었습니다. 제가 50년간 보아온 차분하고 조용한 아내가 쓴 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장들은 순수함과 열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생생한 감정, 제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그 불같은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저는 비로소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첫사랑만큼의 강렬한 감정을 주지 못했던 것인가. 읽는 내내 질투와 열등감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50년간 억지로 덮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와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은 단순히 질투를 넘어선 한 남자의 인생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민호는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꿈이었고, 저는 그 꿈을 대신한 조금은 밋밋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만약 일기장을 찢는다면 저는 영원히 그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만 50년의 의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결국 그녀의 낭만을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을 책임진 남자였어. 저는 그 비참한 결론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그녀의 청춘이 끝나는 페이지, 민호와의 이야기가 멈추는 곳을 찾기 위해 황급히 눈을 옮겼습니다. 제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50년의 시간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봉인해 두었던 비밀의 성소였고, 저는 이제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기장 속에서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감정의 기록을 훔쳐보는 동안에도 그녀는 옆방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치매는 그녀의 현재를 앗아갔지만 바로 이 일기장은 그녀의 과거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역설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50년간 지키려 했던 사랑의 진실은 5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과거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는 온통 거칠고 불안정한 필체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잉크가 번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가장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때 쓴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절망이, 그리고 젊은 날의 모든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그 페이지는 민호와의 격정적인 사랑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기록이었고, 제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그녀의 치매가 왜 그 남자의 이름만을 남겨두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렬했으며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 다시 50년의 평온한 위장 속으로 돌아가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의 간병 생활 내내 민호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제 곧 민호와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김지훈의 이야기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에서 제가 그녀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단호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일기장이야말로 저의 50년 결혼 생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진실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으며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감정의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4장 민호의 장 뜨거운 젊음의 기록. 일기장의 앞부분은 온통 민호에 대한 격렬한 찬가였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50년 전 그녀의 펜 끝에서 흘러나온 그 뜨거운 문장들을 숨 막히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호 씨는 태양 같아요.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볼 수 없지만
그 온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빛은 민호 씨에게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민호 씨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우주를 담고 있고 나는 그 우주 속을 헤매는 별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구절들을 읽는 순간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문장은 수사학적이었고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의 순수함과 열병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50년간 함께하며 보아왔던 차분하고 조용하며 늘 저를 배려했던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일기장은 그녀가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감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모든 질투와 열등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민호는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꿈이었고 저는 그 꿈을 대신한 현실이었습니다. 50년간 덮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와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눈앞에는 과거의 아내가 민호와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 생생한 환영처럼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는 결국 그녀의 낭만을 책임질 수 없는 현실만을 책임진 사람이었어. 나는 그녀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어. 저는 그 절망적인 확신 앞에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쌓아올린 헌신과 사랑의 성체가 겨우 몇 페이지의 낡은 글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민호의 뜨거운 열기만을 간직한 채 저의 따뜻한 온기는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페이지들을 읽는 행위는 제가 그녀의 삶에서 두 번째라는 냉혹한 판결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잠시 소파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옆방 아내의 미약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는 저를 헌신적인 남편이라는 현실로 다시 끌어당겼지만 제 마음은 이미 50년 전의 과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흔적을 완전히 확인하고 이 고통스러운 질투의 근원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일기장 속에 묘사된 민호의 행동에서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아름다운 찬가와는 달리 짧고 불안정한 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민호 씨가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내 생일을 잊었어요. 조금 속상했지만 민호 씨는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이해해야겠지요.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민호 씨가 별일 아니겠지라며 너무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때 아주 잠깐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나는 그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면 다시 모든 것을 잊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희미한 빗줄기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민호는 완벽한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불같은 사랑을 주었지만 이기적이고 불안정한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모든 것을 낭만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제 질투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의 기억 속에 새겨진 태양 같은 민호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결국 불완전하더라도 그녀는 저런 뜨거운 사랑을 원했던 거야. 너처럼 밋밋하고 안정적인 사람은 애초에 그녀의 이상이 아니었지. 저는 황급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민호의 장을 빨리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청춘이 끝나는 페이지, 민호와의 이야기가 멈추는 곳을 찾아 제 눈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곧 민호와의 이야기가 절정에 달하고 그 이별의 순간이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별이 어떤 충격과 슬픔을 가져왔을지 짐작하면서도 그 이별의 기록이야말로 제가 이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페이지의 하단에 민호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그 구절은 그녀의 필체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잉크가 가장 많이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민호 씨에게서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이 내 평생을 후회로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오늘 밤의 그 행동,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 사랑은 눈물과 열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불꽃을 따라가던 소녀의 삶을 끝내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여자의 삶을 시작하려 한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민호에게서 스스로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별의 이유가 민호의 부재나 사고가 아니라 민호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오늘 밤의 그 행동, 민호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거나 다른 여자를 만났거나 혹은 그녀의 가족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 이 모든 가능성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태양 같은 사랑이 실제로는 그녀가 스스로 단호하게 거부하고 돌아섰던 사랑이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50년간 저를 괴롭혀왔던 질투와 열등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 즉 그녀가 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장, 이별의 얼룩, 그리고 나의 꽃. 민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제가 막연히 짐작했던 비극이 아닌 아내가 스스로 그를 떠났다는 충격적인 기록을 확인하자 일기장은 피가 번진 듯한 얼룩과 구겨진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며칠 밤낮을 울었을지, 얼마나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지 짐작이 가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의지로 끊어내야 했던 젊은 여자의 고통이 활자 속에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슬픔의 장을 넘기자 며칠 후 짧은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필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문장 속에는 이전의 열정과 절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교회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나를 동정하며 피했지만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매일 꽃 한 송이를 내게 건넸다. 그 꽃은 화려한 장미도 우아한 백합도 아닌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있는 들꽃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같았다. 저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녀에게 꽃을 선물했던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저는 낭만과는 거리가 먼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남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일기에서 꽃이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저의 헌신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들꽃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민호의 떠남으로 인한 상실감 속에서 저의 묵묵한 헌신을 비로소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민호의 빈자리를 제가 채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의 뿌리 같은 따뜻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50년간 저를 괴롭혀왔던 모든 질투와 의욕을 단숨에 해소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두 번째 선택이 아닌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격정적인 불꽃이 꺼진 후 폭풍우를 피해 숨을 수 있는 단단하고 변치 않는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처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제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했는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지훈 씨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다. 아버지는 지훈 씨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지만 지훈 씨는 그저 묵묵히 웃고 돌아섰다. 민호 씨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민호 씨의 사랑은 나에게만 향했지만 지훈 씨의 배려는 나의 가족 그리고 모든 약한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지훈 씨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좋아서 그녀의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했던 사소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행동들 속에서 저의 인품과 진실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묵묵히 남을 돕는 저의 성품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녀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일기장 속의 그녀는 민호와의 관계를 끝낸 후 혼란과 슬픔 속에서도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정한 열정 대신 변치 않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민호의 대안이 아니라 민호가 채워줄 수 없었던 삶의 안정과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아직 민호 씨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이성은 지훈 씨를 선택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지훈 씨는 나에게 평생 변치 않을 믿음을 준다. 나는 화려한 불꽃에 내 삶을 걸기보다 꺼지지 않는 촛불 같은 그의 따뜻함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것이 내가 선택할 가장 현명한 삶의 길이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50년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질투와 열등감의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명확한 의지로 단호하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치매로 인해 그녀의 기억 속에 민호가 다시 떠오른 것은 그저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청춘의 열병을 상징했을 뿐, 그녀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민호를 찾는 아내를 볼 때마다 괴로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민호를 찾을지라도 저는 그녀의 영혼이 결국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려 했는지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의 이 부분은 그녀가 제게 바쳤던 50년의 사랑이 결코 후회가 아니었음을, 오히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숭고하고 현명한 결단이었음을 증명하는 낡았지만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50년 결혼 생활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6장 50년 결혼, 사랑의 역사.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중간 페이지를 넘어서 마지막 페이지들을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민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지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50년간의 사랑은 불꽃이 아닌 단단한 바위처럼 소소하지만 명확한 기록들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글은 점점 더 안정적이고 따뜻한 톤으로 변해갔습니다. 격정적인 수식어 대신 깊은 신뢰와 감사함이 문장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 우리의 큰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출산 후 조리원에 누워있는 나에게 매일 새벽 3시에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왔다. 직장일로 피곤할 텐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 미역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짠 맛이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 남자의 사랑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실된 것임을. 제 사업이 어려워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그녀가 묵묵히 저를 지지했던 순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모든 것을 잃었다며 괴로워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괜찮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훈 씨 같은 남편은 다시 얻을 수 없다.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나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단단한 하나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사소하지만 우리 부부의 5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 후 힘들게 일하는 그녀를 위해 몰래 사두었던 작은 재봉틀 이야기, 그녀가 아플 때 말없이 병원 침대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던 이야기,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일기장 속에서는 변치 않는 사랑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들을 읽는 내내 제가 아내에게 준 사랑의 깊이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화려한 이벤트나 열정적인 고백은 해준 적이 없었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변함없음을 가장 큰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결혼 50주년을 기념해 썼다는 듯 날짜와 함께 꾹꾹 눌러 쓴 문장이 보였습니다. 펜 끝의 힘이 다소 약해져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나의 든든한 남편 지훈 씨, 당신과의 50년은 마치 소금 없는 밥상 같았던 내 인생의 따뜻하고 깊은 국물이 되어 주었어. 불꽃 같았던 첫사랑의 기억마저도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 앞에서는 옅은 수채화 같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당신이 나의 영원한 운명이야. 내 삶의 모든 계절은 당신 덕분에 아름다웠어. 이제 나는 이 일기장을 영원히 봉인할 거야. 나의 지난 날은 모두 여기에 있고 나의 현재와 미래는 오직 지훈 씨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문장을 읽고 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질투와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치매 속에서 민호를 불렀던 건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격렬했던 청춘의 기억을 상징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선택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김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소파에 기대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0년의 오해, 50년의 질투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에게 두 번째라는 상처를 껴안고 살았지만 그녀에게는 제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운명이었다는 숭고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었지만 이 일기장은 그녀의 영혼이 저를 향한 진실을 영원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7장 인품을 선택한 아내의 결단.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뒤에 끼워져 있던 얇은 편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연 씨가 민호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바로 직전에 쓴 짧은 메모였습니다. 겉봉투도 없이 접혀있던 그 메모는 50년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평생을 궁금해했던 질문, 왜 나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 메모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는 신중하고 결연했습니다. 민호는 나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 열정은 오직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세상을 나와 그의 관계만으로 보았다. 오늘 그가 나의 아픈 부모님께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시는데도 그는 자신의 스케줄을 우선하며 불평했다. 나는 그 열정 속에서 이기심과 불안정함을 보았다. 그의 사랑은 폭풍처럼 뜨거웠지만 그 폭풍은 언젠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와의 이별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민호의 근본적인 인품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꽃을 주었던 순간의 기록에서 짐작했던 민호의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민호의 모습에서 그 사랑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저에게 쏟아지는 뜨거운 위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다르다. 그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가족을 존중했고 약자를 배려했다. 나의 아픈 어머니를 위해 몰래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고 나의 고집 센 아버지가 아무리 모질게 대하셔도 묵묵히 웃으며 넘겼다. 그의 사랑은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따뜻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랑은 폭풍처럼 뜨거워야 하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튼튼한 뿌리여야 한다는 것을 지훈 씨를 통해 배웠다. 나는 불안정한 불꽃 대신 영원히 타오를 촛불을 선택한다. 그의 따뜻함이 내 삶의 기준이 될 것이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가 첫사랑을 포기하고 저를 택한 이유가 단순한 상황 변화나 민호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저의 인품과 헌신이라는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감정의 동요가 아닌 삶의 전체를 내다본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평생 그녀의 첫사랑 그림자에 가려져 괴로워했던 저에게 이 메모는 생사를 넘나드는 극적인 깨달음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열등감은 사실 그녀가 이미 오래전에 극복하고 버렸던 가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두 번째가 아니라 그녀가 궁극적으로 선택한 유일한 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50년의 질투와 오해, 그리고 제가 그녀의 곁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이 메모 한 장으로 모두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숭고하고 단호한 결단 앞에서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가장 올바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내의 치매가 더 이상 저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민호를 부르는 것은 그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가장 격렬했던 순간의 잔상일 뿐, 그녀의 영혼은 이미 50년 전에 저를 영원한 운명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모는 저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50주년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8장 늦은 고백과 눈물의 화해. 저는 일기장과 메모를 품에 안고 곧바로 아내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가슴은 흥분과 후회, 그리고 벅찬 사랑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내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에 앉아 야윈 손을 잡고 일기장 속에 담긴 그녀의 모든 진심을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격한 감정 때문에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 씨,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소. 내가 당신의 50년 세월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오. 저는 그녀가 민호를 포기하고 저를 택했던 그 단호한 결단의 순간을, 그녀의 인품을 얼마나 깊이 존중했는지에 대해 목이 메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질투했는지 아시오? 당신이 민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내가 당신에게 겨우 두 번째였을까봐 두려웠소.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얼마나 단호하게 선택했는지. 당신은 나를 대안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가장 단단한 뿌리로 선택했소.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녀가 결혼 50주년에 썼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운명이야라는 문장을 읽을 때 제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입니다. 당신의 지훈 씨라서.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의심했던 날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흐릿하게 천장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가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는 그녀의 언어 능력을 앗아갔지만 그 눈물은 제 모든 후회와 상처를 씻어주는 따뜻한 화해의 언어였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지난 50년간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헌신에 대한 답이었고, 그녀가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에 대한 영혼의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서연 씨. 이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의 곁에 있어. 당신이 선택한 그 튼튼한 뿌리가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오. 놀랍게도 아내는 미약하지만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의 목소리, 저의 손길, 그리고 저의 감정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그녀의 기억을 앗아갔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의 50년 헌신과 신뢰라는 영혼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늦은 고백과 눈물의 화해는 50년 결혼 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병실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이제 50년 만에 되찾은 평온과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의 결혼 사진을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역사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영원히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소, 서연 씨. 50년 전 당신의 그 단호한 결단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얻었소. 저는 그녀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늦은 고백은 저의 남은 삶을 그녀에게 바치는 새로운 헌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가 민호를 부를 때마다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그 뜨거운 청춘마저도 이겨내고 저를 선택했던 아내의 숭고한 결단을 떠올리며 더욱 깊은 사랑으로 그녀를 돌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9장. 기억을 넘어선 영혼의 헌신. 그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의 간병 생활은 더 이상 50년의 사랑을 입증하려는 고통스러운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과 평온함, 그리고 깊은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녀가 민호를 부르면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질투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이해심과 연민이 채웠습니다. 맞아요, 민호가 보고 싶었구나. 젊었을 때 참 멋진 사람이었지. 당신이 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일기장을 읽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치매로 인해 젊은 시절 가장 뜨거웠던 기억의 잔재를 붙들고 있는 아내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과거를 질투하는 대신
그녀의 젊은 날의 모든 아픔과 열정을 품어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건 나예요. 당신의 지훈 씨. 당신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 저는 이제 그녀의 치매를 보며 슬퍼하기보다 50년의 사랑을 확신하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헌신하는 모든 순간이 그녀가 50년 전 내린 인품을 선택한 결단에 대한 저의 영원한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의 옛 노래를 불러주었고 우리의 딸들이 어렸을 때의 재미있는 일들을 지어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그녀의 곁에 앉아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손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더니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의식을 끌어올리려는 듯 제 얼굴을 향해 미약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시선 속에는 제가 지난 며칠간 보아왔던 방황이나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깊고 평화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 민호를 부르던 그녀가 아주 희미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이, 지훈, 씨. 저는 그 한마디에 50년의 질투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는 뇌의 표피적인 기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운명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꺼내준 것이었습니다. 치매는 모든 기억을 지웠지만 50년간의 헌신과 신뢰로 이루어진 영혼의 계약은 파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연 씨.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녀의 청춘의 열정보다 그녀의 50년 결혼 생활의 모든 진실보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이틀 뒤 제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는 새벽 아주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 슬픔은 50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나 의욕이 섞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한 남편의 담담한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침대 곁에서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운명이야. 우리의 사랑은 기억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평생의 헌신으로 완성된 지고지순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의 영혼은 제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고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가 50년 전 내린 인품을 선택한 결단에 대해 평생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50년간 제가 그녀에게 주었던 사랑이 결국 저에게 돌아와 저의 삶을 구원하고 완성시켰다는 것을. 지금까지 라디오 황혼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